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죽도를 쥐라 펴라 세종대왕 멱살을 잡아 신민님 가신다. 홍진리 쓰시던 숙지법 오늘은 신민님 쓰신다. 미륵예술법 신묘한 선법 신민님 쓰신다. 스포일러 있는 건 당연히 아실 테고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2가지 사과 말씀과 2가지 안내를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1부에서 세종어진 대신 정조어진을 쓰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왕조실록까지 대조하며 팩트체크를 운운한 제가 하기엔 부끄러운 실수였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5년 연애가 끝나고 잠시 방황기를 겪느라 2부가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1부와 한 달 반 정도의 틈이 생겼는데 더욱 프로의식 갖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안내사항은 조커를 끝내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며칠 쉬었지만 여전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편집과 더빙을 병행하는 특성상 영상 끝날 쯤엔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올 테니 초반부 녹음 상태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부에는 왕조실록이나 실제 역사의 비중이 거의 없이 영화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입부를 제외하면 영화 자체가 판타지라 더 이상 대조할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부와 분위기가 상이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부 시작하죠. 그렇게 1타 강사의 쪽집게 강의가 시작되고 왕자들을 상대로 헬조선식 가두리 교육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저 문자들을 다 외기 전엔 여기 대장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온 왕자들은 세종대왕에게 지식을 전하죠. 한자는 소리를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쪼갭니다. 한자는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쪼개서 만들어지고 범어는 3단계로 나눈다. 강을 예시로 하면 이렇게 글자를 2개로 나눠 그앙, 강이 되지만 범어는 그아응 3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문자를 가지고도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표운 문자인 범어, 파스파 문자, 티벳 문자를 보여주는데 숫자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며 가짓수를 줄이란 지시와 함께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한문만 봤다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범어와 비교도 해야 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하니 그 문제는 넘어간다고 쳐도 첫째로 언뜻 세종이 한글 창제에 관여하는 듯 보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문자를 만들기에 불과 몇 글자라도 충분히 사람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양과 안평은 신미에게 배운 내용을 전달할 뿐이고 세종도 잘 알아먹을 뿐이지 한글 창제에 있어선 문외한에 가까운 포지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의 존재, 3단계 조합 등은 모두 신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a pair of glasses that makes any movie you want into 3D? How exactly would these glasses work? How the hell should I know? That's why I need a nerd. 둘째로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상식 수준의 의문입니다만 한자는 표운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라 성모운모는 발음의 표기법일 뿐이지 그걸 기준으로 문자가 많아진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식이라면 저녁 속 2개를 합치면 마늘 다가 되는 게 아니라 야식 썩이 되었겠죠. 무엇보다 성조가 있으니 한자도 성모, 운모, 성조의 3가지 조합이고 그렇게 성모, 운모 기준으로 정리하면 몇 종이 안 됩니다. 단지 표운 문자는 이 발음법에 독자적인 문자를 부여한 것이고 표의 문자는 문자가 우선이고 발음법을 별도로 표기할 뿐이죠. 결국 한문과 범어의 비교는 쉬운 설명을 위해서라고 해도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 분위기는 다큐로 깔아놓고 예능을 하시는지 혹시 제가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선 고정 댓글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글 창제는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가 했는데
다음은 무엇이오? 잘 모르겠소. 너, 나 좀 도와라. 사대문 안에 절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정확히 한글을 만들기로 한 지 6분만, 화두물 열심히도 팠구만. 왕자에게 일갈한 지 4분 만에 잘 모르겠소가 나옵니다. 아니, 나도 엄청 자신있게 얘기하길래 간달프급 빅픽처는 그려놓은 줄 알았지. 간달프가 설정상 사우론이랑 동급의 스펙인 존재거든요. 근데 넌 머리가 좋으니까 이 정도 페널티는 괜찮지? 이러고 팔다리를 잘라서 가운데 땅으로 보내요. 이론은 마스터인데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가운데 땅 종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I'm living in a world of goldfish. 그래도 티 안 내고 꾸역꾸역 참아가며 반지 원정대 꾸려서 뭐 좀 해보려니까 지들끼리 배신하고 싸우고 무섭다고 징징대고 대환장 파티가 펼쳐지죠. 심지어 자기가 죽게 생긴 상황에도 간달프, 너란 할배, F로 시작하는 욕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한다는 말이. 벤지. 근데 고승에게도 2대만 맞겠다며 세상 깨우침 다 얻은 양 행동했던 이 친구는 일을 받은 지 6분 만에 미천이 늘어나네요. 새끼. 제 속마음이 아니고 영화 대사입니다. 본격적인 한글 창제에 앞서 일단 같은 소리가 나는 단어부터 한문이나 범어로 적으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구슬, 고구마, 꾀꼬리. 까치는 까까, 꾀꿀 꾀꼬리, 강아지, 깨갱. 대군 둘 불러다 놓고 한 명은 새끼. 다른 한 명은 깨갱. 일단 가봅시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영화의 끝을 향하여 니은 디귿 이응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종은 독대를 청하는 신하를 만나러 지편전으로 향하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불교가 끼어든 게 기분이 나쁘니까 그만두라는 충언을 올립니다. 대충 대화는 이런 내용이죠. 아무리 물러터진 왕이라도 영리는 있다.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뒤치다 꼴이나 하려고! 제발 영화 진도 좀 빼자. 뭐 30초마다 미친 소리가 끊이질 않고 나와. 감독님 역사 검토하셨다면서요. 자, 먼저 아무리 물러터진 왕이라도 영리는 있다. 소리예요. 세종 아빠가 누구? 태종이에요. 태종이 어떤 사람이냐? 총평에서 왕조실록의 신빙성 얘기하며 자세히 풀 거라 짧게만 짚고 가자면 마방진이란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의 합이 일치하면 되는 놀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묘사한 태종이 마방진을 푸는 법은 이렇습니다. 반역으로 왕위에 오르고 왕의 자리에서도 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신하는 뒤로 나쁜 소문 퍼뜨리고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리면 그제야 니들이 뭐 정 그렇게 말한다면 난 진짜 자르고 싶지 않은데 니들이 시켜서 자르는 거다? 이런 사람입니다. 일부에서 밝혔듯 세조는 흉악한 사이코패스였죠. 태종은 거기에 지능까지 겹쳐진 완전체 소시오패스였어요. 간계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군주로서의 판단력도 매우 뛰어났는데 원래도 세종은 적통이 아니라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인 양녕대군을 패하고도 다음 순번은 효령대군이었는데 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계좌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은 청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아들 중에 가장 자질이 뛰어났던 충녕을 정확히 세자로 삼았고 이 충녕 훗날 세종의 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종의 처가 심시일가를 거의 멸문시켜버립니다.
나는 역적의 딸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치세는 왕권이 미쳐 날뛰던 시기입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어진 성품을 지녔어도 왕은 왕이고 그가 비밀리에 만들어온 한글을 반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강력한 왕권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야. 뭐 어차피 영화인데 사적인 자리고 친분이 있어서 좀 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칩시다.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자, 요새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금도. 금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복숭아, 검은고, 돈줄, 탈락. 3번 도둑질을 금함. 5번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도둑질을 금합니다.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도량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이상하죠? 이 대사를 해석하려면 현대의 어법을 끌고 와야 합니다. 5번의 금도는 옷깃 금에 법도 도를 써서 금도입니다. 옷깃 금 앞에 앞부분을 떼어내면 금알금이 되어버리죠. 금알금, 법도 도를 써서 금도. 이후부턴 금도를 넘다, 선 넘네? 라는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선 넘네의 금도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정치권에서 잘못 쓰이기 시작한 거 기자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며 관용적으로 굳어버린 표현인데 조선시대가 배경임에도 범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칭하고 현대적인 화법을 쓰는 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건 한글 창제를 다룬 영화에 야민정음이 나오고 있는 꼴이죠. 정말 십상타치한 갓띵원이옵니다. 전하. 클라스가 오지구나. 주상! 주상! 잊혀진 역사 이전에 알려진 역사부터 공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를 해야지.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술만 처먹고. 무슨 영화 장면 10초 나오면 정정할 내용이 2분 3분씩 되고 그 뒤에 세종과 신미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대화 내용은 왜 세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고려는 중들이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독점했기에 썩어서 망했다. 조선의 유자라고 다를까? 나는 세 문자로 그 독점을 깨버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불경의 최고봉이라는 능엄경을 읽어봤다. 사서상경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갑자기 불교의 능엄경 얘기가 나오고 유교의 상징인 사서삼경의 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양과 안평에게 신미를 스승으로 모시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이것도 유교 디스에 불교약 파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 신미가 세종의 말년에 총애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덕분에 수양과도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훗날 수양, 즉 세조는 능엄경 언해라고 해서 능엄경을 번역한 책을 펴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교 서적을 편찬했는데 교정 작업을 대부분 신미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언급되듯이 국교는 유교였으나 대다수의 백성은 고려서부터 내려온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서적들은 한글이 널리 퍼지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낳은 가장 큰 부작용이 이것입니다. 신미는 여러 왕을 모셨으며 한글 반포에도 분명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피자 배달부가 배달을 잘했다고 피자를 개발한 건 아니죠. 후손들이 뜬금없는 주장을 하니까 피자를 잘 배달했다는 진실마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님이 썸을 타는 장면이나 바보? 누룽지 고맙다? 이게 어디다 대고 본 말이야. 고기를 먹는 장면 등 힘든 일 하는데 풀만 먹을 순 없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라고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구정육의 9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스님들도 고기를 드시긴 합니다만 전후 설명 없는 이 장면이 선입견을 깨는 용도로 삽입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한글 창제는 계속되고 신미와 스님들, 수양 안평의 작업과 세종의 검수로 진행됩니다. 세종이 방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창제에 있어선 문외한에 가까운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죠. 내 입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세종이 가장 깊게 관여하는 듯 보이는 이 장면조차 그만 하셔도 쓰겄어. 그만 애기 턱조가리만 나가게 생겼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결 스님이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그저 중전과 시간을 갖거나 건강 문제, 사대부들의 탄압 등 잡다한 문제로 얼굴을 비추는 시간이 많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중전이 불교에 심취한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저희는 다시 중전의 탄핵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6년 4월 5일 석씨의 도는 선, 교, 양종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반계가 각기 소업으로서 7종으로 나눠졌습니다. 잘못 전하고 거짓을 이어받아 근원이 멀어짐에 따라 말단이 더욱 갈라지니 실상 그 스승의 도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그러므로 조계, 천태, 총남 3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화엄, 자은, 중신, 시흥 4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의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종의 억불 정책조차 석가모니의 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절이 수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파와 절수를 통제하자 정도에 그칩니다.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그렇든 명분상이든 불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중전인 소원왕후를 떠나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차녀인 정의공주 역시 불교를 믿고 있었으니 불교를 믿는 것만으로 중전을 탄핵하겠다? 그것도 왕비라 업적이 남지 않았을 뿐 조선의 가장 훌륭한 왕후 중 하나로 칭송받는 소원왕후를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전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영화에 나오는 세종은 문자 그대로 얼굴마담에 불과합니다. 한글 창제에 있어선 없어도 그만 사대부와의 갈등은 허구성이 너무 짙습니다. 너 이쯤에서 멈추고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영화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신미와 세종은 한글 창제를 그만둘 것을 강요받지만 그 누구도 상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불교는 박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 막연하고 부당한 불교에 대한 혐오감만 반복적으로 드러나죠. 날로 악화되어가는 세종의 명세와 더디기만한 진척 속도, 논리적 혹은 감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그저 답답함만 배가시키는 떼쓰기. 그런 중차대한 일을 신하들과 상의도 없이 추진하다니요. 너희가 그럴 실력이 되냐? 영화 내에서도 이런 말에 반박 한마디 못하는 게 사대부입니다. 즉 사대부의 압박은 그저 아량이 넓은 세종이 어진 통치를 위해 이해하고 봐주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죠. 갈등은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화 4월 이야기처럼 일상물로 구분되는 예외를 제외하면 굳이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미디어에는 주인공과 마찰을 빚는 존재나 사건이 항상 존재합니다. 나란말싸미가 채용하고 있는 이런 애매하고 답답한 갈등은 통속극이라면 흔하게 접할 만한 수준입니다. 난 귀신보다 쟤가 더 무서워. 저 봐. 다 들리면서 안 들리는 척. 잘못했습니다. 안 믿는다. 진심입니다. 거짓이다. 거봐.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게 귀엽다고 생각하나 봐. 아니요. 착하고 당찬 주인공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압박하는 주변 사람들과 끝내 그 괴롭힘을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하는 주인공. 소위 대리만족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개인데 나란말싸미는 실화 기반 팩션이라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상! 아무리 이런 장면을 늘어나 봐야 우리는 한글 창제 전에 세종이 절대 죽지 않을 것도 알고 한글이 창제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쓰는 문자가 한글이니까요. 세종의 죽음과 한글 창제의 실패, 이 물렁한 이야기에 극적 긴장감을 부여할 요소라곤 저 두 가지뿐인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게으르게 진행한다고요? 같은 이야기를 다뤘던 뿌리 깊은 나무는 허구의 인물을 이용해 갈등을 더합니다. 세종도 살고 한글은 반포될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 사이에 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볼래? 난 한 번 본 것은 모두 외울 수 있어. 우사무열!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정 들었니? 그럼 지금부터 얘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
게임을 시작하지. 실화 소재라고 다 허구성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두가 결말을 알고 있으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니냐고요. What does matter is that to them, justice was done. 실화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더 긴장감을 만들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전개를 전하는 정보성과 밀도 있는 구성을 통한 재미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괜히 실화 기반 작품들이 치트키 소리를 듣겠어요? 결국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이고 뭐걸 떠나서 그냥 미디어로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가 없을 거면 뭐 한글 창제의 원리나 과학적 기반 이런 거나 잘 조명해 주든가. 고작 나온다는 창제 원리가 세종대왕이 혼자 한글을 만든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설이 지편전 학자설, 신미설이잖아요. 근데 왜 신미설을 채용한 이 작품은 신미 혼자 다 만드냐고요. 영화의 내용은 더 남았지만 리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 뒤에는 불필요한 썸타기 장면이나 보고 싶다. 오미자차가 그러게 보고 잡냐? 아니거든. 보기 싫다거든. 세종의 고난. 황제를 등에 업고 임금이 나를 능멸하려고 작당을 했구나. 황제 앞에선 다 같은 신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등장할 뿐이거든요. 모두 몇 자냐? 109자입니다. 한 자 줄여라. 서문의 글자가 108자인 것을 들어 의도한 글자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종이 쓴 서문은 한자로 적혔으며 54자입니다. 세조 때 나온 언해본, 우리말로 풀어 쓴 서문이 108자죠. 당연히 세종이 이를 의도할 순 없습니다. 감독님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죽산 안시대동보, 원각 선종석보 등은 이미 위서로 판명난 기록입니다. 범어를 참고했단 말은 최소한 훈민정음 해례본만 봐도 나올 수가 없는 소리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본떠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감독님도 이를 모르시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뿐이죠. 단순한 자음, 모음의 구분뿐만 아니라 낯소리로 구분되어 표현 문자임에도 별개의 글자를 합침으로써 하나의 문자가 되는 독특한 구조는 범어, 파스파 문자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다른 문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할 순 없겠죠. 다만 영화처럼 베이스가 되었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반박할 근거는 차고 넘치죠. 이와 같은 근거로 나란말싸미는 논리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보단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거기서 피어날 의문으로 얻을 이득을 노리고 만들어진 철저히 이해관계에 기반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리뷰는 80% 가까이 조선 왕조실록을 참고했는데 다른 기록들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왕조실록은 믿느냐는 의문도 있으리라 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어떤 물건이냐? 신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4년 2월 8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면 현장엔 사관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걸 알아낸 정보력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한 사실까지 적어버린 집요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했던 태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선주교 쇠빠따로 이름을 날렸는데 백주대낮에 정몽주를 암살한 덕입니다. 당시 정몽주는 문무를 겸비하고 인덕까지 갖춘 덕에 나라가 사랑하는 명대상이었고 고려를 갈아치우겠다며 반란을 계획한 이성계조차 정몽주를 설득하면 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갈공명을 초계수도 한복판에서 죽여버린 격인데 더 경악스러운 부분은 첫째로 정몽주는 병문안을 가는 중이었고 둘째로 그 대상은 태종의 아버지였던 이성계였다는 겁니다. 정몽주는 암살의 가능성을 알고도 지금까지 자신을 살려둔 이성계가 병문안 가는 상대를 죽이겠냐는 철저한 계산을 했지만 문제는 태종이 내추럴본 코리안 갱스터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적힌 것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백보양보에서 한글 창제는 사관도 알지 못하게 궁 밖에서 은밀하게 진행했었다고 해도 궁 한복판에서 쇼미더머니를 찍은 장면이나 수차례 궁에 드나드는 에피소드들은 한 번이라도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록엔 이 사건과 관련해선 신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철혈군주 태종의 뜻을 거스르는 발언들까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인 세종 시기엔 신미 이야기만 쏙 빠져있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즉, 이 영화는 왕조실록에 한두 줄 적혀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디프로 전개되는 상상조차 아니고 한글 창제에 불교를 섞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후관계를 그에 짜맞춘 영화에 불과합니다. 왕조실록이라고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토록 꼼꼼한 기록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위서 하나의 근거에 사실이라 말한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구구절절 설명했듯 역사 왜곡 해도 됩니다. 아무리 진지한 톤의 전기 영화라도 100% 사실만 담는 영화는 없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화가 나는 건 세종이 무능하고 수양대군이 온순한 양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조실록까지 뒤져가며 비교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위인을 폄하하고 억지 일침을 놓아가며 세종이 직접 작성한 서문의 54자와 해례본의 108글자도 구분 못하며 글자 수를 맞췄다는 뻘소리를 해도 이게 허구성을 띤 팩션이라는 것만 확실히 했다면 호불호는 갈렸을지언정 납득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법의 문장은 전기물에도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뭐 한국인인 우리는 연병하네 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나란 말싸움이 수출 결정됐죠? 외국인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를 보고 허구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전기물로서 가치가 있는 작품이냐? 제가 왕조실록과 대조하며 보여드린 이유가 이 때문인데 역사물로선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95%가 실제 역사와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팩션 영화로서 영화적 재미를 잘 살린 작품으론 황산벌, 영화적 재미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시대를 엿보는 역사물로서는 사도나 남한산성을 추천드립니다. 종교적으론 차라리 사바 하나, 달마야 놀자를 보세요. 두 작품 모두 전통적인 불교 영화가 아님에도 이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조철현 감독은 이미 황산벌과 사도의 각본, 달마야 놀자의 기획으로 참여한 바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역할로 참여할 땐 팩션, 역사물, 종교 영화의 본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던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앉자 폭주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마치 작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자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난잡해진 원피스를 보는 기분이에요. 영화적 재미도 역사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이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교의 위대함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화가 장군님 축지법 수신다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신민은 비범하고 대단해야 하고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종일당은 무능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영화가 얄팍하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농담의 내용이 허구라고 해서 혹은 이야기에 MSG 좀 쳤다고 정색하는 건 듣는 쪽이 비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보고도 웃어넘기라는 건 말하는 쪽이 비정상입니다. 안타까운 건 신미대사는 한글 보급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세종, 문종, 세조 3명의 왕을 섬기며 수많은 책에 참여했고 굳이 세종대왕을 깎아내리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MSG만 좀 뿌리는 식으로 만들었어도 충분히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과욕을 부리다 반발심만 불러일으켰으니 제 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진 격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기독교 이외의 관객이 보기엔 대단히 불친절하고 또 불편한 고어 영화입니다. 정확히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영화죠. 하지만 결과물의 완성도를 비판해도 멜 깁슨의 의도까지 폄하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높고 메시지가 1차원적이라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영화일 뿐 근본적으론 가톨릭적 신앙을 토대로 한 영화니까요. 일부에서 종교적인 배타성이 느껴진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 교회, 성당, 모스크 다 안 나가고요. 불교 영화라 까는 거 아닙니다. 불교로 사기치는 영화라서 까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이 영화를 만든 조철현 감독과 숱한 보도를 뿌려가며 쉴드를 치고 있는 불교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교가 석가모니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란 것은 잘 압니다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즐거움조차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가 이 영화를 본다면 거짓말로 세를 넓히려는 여러분을 보고 기특해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이 여길까요? 아, 예시가 좀 부적절했나요? 여러분이 쫓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 돈일 텐데 말이죠.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축지법 신비님 쓰신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죽도를 쥐가 펴라.
세종대왕 멱살 샤파 신리님 가신다. 옴질리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신비님 쓰신다.